자, 그리고 행정기본법에도 있고 행정절차법에도 있고 뭐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습니다. 요건이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요. 요건은 그 비례원칙이라면 적필상에 해당하는 것이죠. 신뢰보호 원칙은 요건이 뭐 두음자를 이렇게 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귀행반 메모를 해두시고요. 왜 공귀행반이라냐? 이 공이 뭐냐? 여기 말하는 공적인 견해표명. 이게 선행조치. 행정기관에 선행조치가 있어야 된다. 행정기관에 선행조치가 있어야 된다. 공적인 견해표명, 공적인 견해표명.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이런 거죠. 자, 한번 볼까요?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있고, 그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고, 그걸 믿고 상대방이, 그게 국민이죠.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대되는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로 이제 입은 피해와 그 상대방이 행정청의 행위가 인과관계가 있으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자, 한번 보면 다시 한번 볼게요.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선행조치에는 법령, 행정행위, 확약, 처음 보신 단어들이죠. 즉, 뭐 행정작용, 뭐 총괄해서 형식을 구별하지 않고 어떤 거든 국민이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일체의 조치가 포함이 되는데 판례는 그게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정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행정청의 선행조치, 뭐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번 건축허가 질의하고 2번 오케이, 3번 내가 돈 들였는데 4번 허가 거부. 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심플하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지자체에다가 건축 허가 하려는데요,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담당자가 오케이, 이렇게 하면 오케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건축사도 알아보고 설계도 나 멋진 유현준 교수님한테 우리 해볼까 뭐 별 생각해서 돈을 들였단 말이에요. 여기 한 1억 들였어. 그래서 이제 다 들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으면 되겠다. 그래서 건축 허가를 딱 했더니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아시겠죠? 이게 이제 신뢰보호 원칙. 그러면 여기 대입해 보면 건축 허가 질의를 했는데 오케이, 이게 뭡니까? 행정청의 선행 조치겠죠. 선행 조치. 그럼 국민이 이 오케이 한 거를 어떻게 합니까? 믿은 거죠. 판례는 요 오케이 한 게 공적인 견해 표명에 돼야 된다. 공적인 견해 표명. 이거는 뒤에서 좀 이따 한번 좀 보겠지만, 여기서 보면 명시적인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도 된다. 그리고 이게 여기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 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배에 구애될 것이 아니고 그 담당자가 가지는 지위, 임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해 판단하여야 된다. 좋은 말을 다 갖다 써놨는데 다른 말로 하면 법원이 내가 내 꼴린 대로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얼마나 이게 추상적인 말이겠어요. 오케이? 구체적이라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지자체 과장급 이상이 한 말은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는 게 심플한 거지. 조직상의 지위, 임무, 언동, 경위, 상대방 신뢰 가능성, 실질에 의해 판단해야 돼. 이거는 그냥 그때그때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말이에요. 법원에. 아시겠죠? 누가 보더라도 있어 보이는 말이고 논리적이고 있어 보이는 말이지만 현실에서 이걸 싸워보면 추상적이란 말이죠. 굉장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 가지는 좀 한계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에 적용해보면 건축허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오케이 해준 사람이 국장이야. 국장이 오케이를 했는데 문서로 내용 증명으로 해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전화로 된다 이렇게 해도, 아니면 카톡으로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행정청의 신뢰보호 원칙을 판단할 때 행정기관의 선행조치라는 것은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한정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라고 법원이 하는 이유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행정기관의 선행조치라는 것은 너무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톡으로 할 수도 있고 문서로 갈 수도 있고 전화로 할 수도 있고 다양하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워딩이 그런 데서 출발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선행조치는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해야 된다는 게 판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돈이라는 거는 내가 이걸 신뢰해서 행동한 거죠. 그리고 허가 거부는 후행행위겠죠. 선행조치가 있으니까 이거는 후행행위겠죠. 후행행위. 근데 이 후행행위가 선행조치에 반대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일단 요 동그라미 1, 2, 3, 4 정도 메모하시고 교재에 있는 요건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요건, 신뢰의 보호 가치. 신뢰가 보호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경우 상대방 등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 뭐 대표적인 걸 어떤 걸 생각해 볼까요?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건축 허가 질의했을 때 오케이 했다. 그럼 이 귀책 사유가 뭐가 있겠어요? 내가 전날 국장님하고 술 먹고 비타오백에 돈 충분히 드렸다.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에 오케이 받았다. 그러면 그거 신뢰 보호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되죠. 오케이?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등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조치.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돈이죠. 예, 국민이 그 신뢰를 가지고 돈을 지출했다는 거예요. 건축 설계를 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신청했더니 허가 거부해서 여기 죄송해요. 여기 빠졌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4번.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 행정작용.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상대방의 조치가 돈.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 행정작용이 거부죠, 거부. 건축허가 거부. 이렇게. 그래서 내가 돈을 드렸더니 여기 보시면 선행조치에 대한 신뢰에 입각하여 국장님이 오케이 하셨네. 나는 그러면 돈 들여서 유현준 건축가를 만나서 설계를 떠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뜬 거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이 선행조치하고 국민이 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걸 믿고 한 거니까. 인과는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랑 똑같아요. 원인과 결과죠. 원인과. 네, 그래서 인과 관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네가 오케이 해줬기 때문에 내가 돈 들였다. 이런 말이죠. 네가 오케이 했기 때문에 내가 돈 들였다. 그런데 결국에 내가 신청을 했더니, 그 건축 허가를 했더니, 요청을 했더니, 거기에 반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걸로 인해서 나는 권익 침해를 당하게 된 거죠. 돈을 지출하고 손해를 본 거니까. 건물 못 짓는 거니까.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요건이 행정기관의 선행조치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되어야 되고요. 그 상대방이 가지는 신뢰는 보호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반하는 후행 행정행위가 있으면 행정작용이 있으면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